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추신남의 안정영입니다. 본격적으로 다시 27번째지 시작.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신남 안정영입니다. 27번째 시간이고요. 죄송합니다. 제 스케줄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밀려서 빨리빨리 쳐내고요. 제가 지금 데일리 방송으로 기획하면서 추신남을 그 안에 좀 넣으려고 합니다. 거기까지 좀 빨리 가야 되니까 디테일하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항목들은 조금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고요. 나머지 항목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기사를 읽어보시는 걸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삼성전자죠. 삼중고 위기감 느낀 JY 했는데 삼중고 위기감을 느꼈다. 이달에만 세 번째 사장단 소집했다. 타이틀만 좀 볼게요. 이 부회장 DS 부문 이어서 IM 부문 사장단 회의. 실적 악화. 그럼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요. 왜 실적이 악화되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파악하시면 돼요. 반도체라고 한다면 왜 반도체 쪽에서 무엇 때문에 안 좋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 자기소개서에 아니면 면접장 가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는 얘기를 궁극적으로는 할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왜 실적이 악화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기사를 보실 때 실적 악화구나라고 넘기실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해요. 어떤 원인 때문인 건지를 파악하자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이것도 분명히 또 실적 악화 중에 하나의 요소가 되겠죠. 검찰 수사로 사업 지원 TF 마비. 근데 이건 우리가 써먹을 수 없으니까 이건 빼야 되겠죠. 이 부회장 투자 계획뿐만 아니라 하반기 사업 전략도 직접 챙겼다. 그러면 당연히 신문 기사에 하반기 전략 사업이 나와 있겠죠. 그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고 사업부와 계열사와 이딴 회의를 하고 있다. 자, 요 두 번째 단락만 볼게요. 삼성전자가 겪고 있는 악재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라고요. 메모리 반도체 부진 등으로 인한 실적 악화. 그렇다면 왜 D램과 낸드 플래시가 가격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지. 그럼 그건 하나겠지. 뭐예요?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의해서 공급이 더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공급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으면 된다고요. 다음에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 이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삼성 바이오 분식회계 수사 등으로 인한 컨트롤 타워 기능 마비. 각종 수사, 압수수색 등으로 인한 임직원 등으로 요약되는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취업에서 써먹을 수 있는 건 첫 번째와 두 번째, 특히나 첫 번째 것밖에 없다라는 거니까 여기에 포커싱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타이틀이 그냥 잡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신문기사 타이틀 만들 때 이것만 봐도 어떤 내용들 하겠구나. 자, 여러분들이 특히나 독해 언어 부분에 있어서 NCS나 인적성을 풀 때 있어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중요한 정보는 왜 실적이 악화되었는지, 그렇다면 하반기 사업 전략은 어떻게 수립할 건지, 이게 가장 중요한 팩트겠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두 번째, 삼성전기입니다. 아무래도 삼성그룹은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기업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간단한 정보들은 좀 던져드릴게요. 자, 반도체 부진 매울 전장용 MLCC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삼성전기에서 가장 잘 그리고 많이 만들어낸다라고 볼 수 있죠. 3년 내에 글로벌 톱2로 올라서겠다. JY 17일 삼성전기도 같네요. 쌀알의 250분의 1 크기의 핵심 부품, 자동차 한 대에 10,000개 이상 탑재라고 합니다. JY가 직접 챙기며 경쟁력 고삐. 삼성전자 비상 경영 하에 나온 하나의 또 기사인 거죠. 전장용 MLCC, 특히 어느 쪽으로 포커싱 한다고요? 전장용으로 간다. 자동차 한 대에 10,000개 이상 탑재되니까 이렇게 큰 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자, MLCC 시장 2019년도에 33억 달러에서 3년 후 2022년에 57억 달러, 거의 2배 정도 되는 거죠. MLCC 요것만 봅시다. MLCC가 뭐냐? 산업의 쌀은 참 많네요. 로 불리는 핵심 전자 부품으로 전기를 저장했다가 반도체 부품에 필요로 하는 만큼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겠죠. 그러니까 산업의 쌀이겠네요. 자, IT 제품에 적용되는 가장 작은 MLCC 부품은 크기가 쌀알의 250분 1에 불과하다. 대다수 전자제품에 필수로 들어가며 최신형 스마트폰 한 대에는 MLCC 약 1,000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전장용에서는 10,000개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키워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도 그렇고요. 다양한 전자, 장비, 부품이라고 할까요? 소재라고 할까요? 어느 쪽으로 이제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예전엔 컴퓨터, 노트북, 휴대폰, 그 다음은 차량이라고 하는 거죠. 이쪽 시장을 놓칠 수가 없다는 거고, 삼성전자도 그런 관점에서 133조를 투자해서 시스템 반도체를 잡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큰 흐름을 조금 더 이해하자. 세 번째, 반도체 산업, 이번엔 미중 무역 분쟁 활용법이라고 해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 가져가면 좋냐면 임원 면접 때 가져가서 야, 그럼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인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질문이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때 이런 얘기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 아니, 여러분들의 생각인 것처럼 적어도 이 기사를 보면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조금 더 첨언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자, 한숨 돌렸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반도체 굴기를 외치던 중국의 위세가 한풀 꺾이면서 삼성이나 SK가 시간을 번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긴 합니다. 자, 한국이 취약한 파운드리, 그 다음에 통신칩 분야에서도 활로가 뚫릴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된 내용이 쭉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시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취사 선택하셔서 그냥 한번 읽으신 다음에 날려버리시는 기사가 아니라 픽해 놓으시는 기사로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인사이트, 일동 후디스 건강식품 대박 비결 세 가지인데 식품 산업 쪽이잖아요. 전 CEO 인터뷰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 사람이 성공시킨 비결, 100% 그것 때문이다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러한 본인만의 어떤 노하우, 핵심 비결 이런 것들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 좀 보라고 합니다. 무엇이냐? 지식, 기술, 양심이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면접장 가서 얘기하라는 거죠. 지식, 기술, 양심이다. 자, 식품 산업에서 성장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비결 세 가지, 저는 지식과 기술과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이 양이네. 자, 이금기 일동 후디스 회장. 일동제약 CEO만 26년, 아로나민 등 히트 상품 냈었죠. 살아있는 셀러리맨 신화, 일동 후디스로 홀로서기. 일동 아니에요. 이건 나왔습니다. 이제 일동도 이름 지운다고 해요. 건강한 식품 추구는 기회다. 이미지가 아닌 실제 효과가 중요하겠지. 당연히 건강식품이니까. 프리미엄 제품도 적극적으로 출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영환이라고 해서 노인과 영유아 환자에 관련된 그런 상품도 나와야 되는데, 야, 이 커피, 일동 후디스에서 커피 나와서 이승기 씨가 광고한 거 보셨죠? 근데 그거 먹고 싶으세요? 저는 별로 안 먹고 싶더라고요. 아무튼 관련된 내용이 쭉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만약에 시간이 없으시다 그럼 요것만 가져갑시다. 자, 식품 쪽으로 가져갑시다. 아니면 영업 쪽으로 가져갑시다. 세 가지 필요하다. 무엇? 지식과 기술과 양심이다 라고 하는 부분. 지식 기술이 뻔하다고 하면 양심적인 부분만 내 거인 것처럼 가져가면 되는 거죠. 오케이. 다음에 금융산업 갑시다. 웹캐시 글로벌 핀테크 도약할 거. 자, 윤한수 웹캐시 대표. 1999년 창업 핀테크 상장이로 경리나라 15,000사 공급. CGV 가면 경리나라 광고가 참 많이 나와요. 자, 금융의 기술은 시대에 따라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웹캐시의 미션은 이 같은 기술을 활용해 고객들이 금융하는 방식을 보다 편리하게 바꿔주는 것입니다. 자, 경리나라 고객 불편이 뭘까에 천착한 끝에 개발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네요. 회사 내 격리 파트 담당 직원은 과거에는 거래 은행별로 일일이 인터넷 뱅킹 접속하고 회사 자금 현황을 별도로 집계해야 해 번거로웠지만 경리나라는 한 화면에서 시중 은행들은 물론 국세청, 카드사 현황까지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했다. 이게 뭐예요? 결국에 고객이 무엇을 불편해하는지를 뽑아내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그걸 구현한다. 그거죠. 자, 그 다음 넥스트 뱅킹 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요거 좀 알아두시죠. 넥스트 뱅킹이란 PC, 스마트폰, 우리가 이걸로 지금 금융 업무 보잖아요. 이걸 넘어서서 기업이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잖아. 그럼 그냥 자동 결제되는 거예요. 업무 속 금융, 이른바 인베디드 뱅킹. 인베디드가 가장 지금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전자공학이라든지 IT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가장 핫한 분야인데 이제 인베디드 뱅킹까지 나온다고 하네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쭉 보시고요. 인베디드 뱅킹이다. 넥스트 뱅킹이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상품을 만들어낼 때 고객이 무엇을 좀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는지를 파악하고 그 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는지를 파악해서 제공해주자. 이 관점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고졸 취업의 부활을 꿈꾸며. 자, 요거 여기서 쭉 보시면 지금 고졸 취업들이 조금 암울하다고 얘기하죠. 충남대 교수는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해서 미달 사태를 빚는 특성화고가 속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먹방, 음악쇼, 해외여행 등 대중매체 오락 프로그램에 익숙해진 학생들이 기계나 전기 등 제조업 관련 전공보다는 눈에 보이는 쪽 있죠? 요리나 실용음악이나 관광이나 미용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죠. 이쪽보다는 조금 더 첨단 산업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KB금융지주에서 그 주관하는 또 매경이 후원하는 고졸 취업 박람회 관련된 내용인데 저 또한 무조건 이제 대학을 가는 것은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특성화고에 있던 친구들에게도 취업하는 길이 조금 넓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좁아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진로 설정에 관련된 상담을 해드릴 때 무조건 대학 가라?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어느 과를 가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 시점이 된 거고요. 꼭 대학을 아니라고 한다면 특성화 쪽으로 가서 취업하고 선취업 후진학이죠. 그런 제도도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입장에서는 약간 좀 힘든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신한금융으로 갑시다. 한국판 골드만삭스 키운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투자은행 간다는 거죠. 조용병의 뚝심. 해외 투자 영업이익 1년 새 58%가 성장했다. 신한 대체 투자 출범 주도해서 자산 5조 운용사로 성장시켰다. 시장과 상품 분석하는 서비스 자회사 신한 AI도 연내 출범한다. 아시아 신탁 인수를 계기로 종합부동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자회사 은행 가지고만 못 먹고 사니까 자회사 신한 리츠 운용 설립 및 인가 오렌지 라이프 인수했다. 아시아 신탁 인수한다. 신한 AI 설립한다. 매트릭스 조직 등 여러분들이 뭐 신한 금융 그룹을 지원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은행을 은행에서 나오는 수익에 의존하는 것을 좀 약간 벗어나기 위한 금융투자 그룹 말 그대로 신한 금융 그룹이니까 투자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금융은 그 돈 가지고 뭐합니까? 투자해야죠. 그래서 투자 쪽에 있어서의 실적을 좀 체크하려고 하고 성장시키려고 한다라는 관점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네요. 현대차, 포드, 도요타와 AI 로봇 맞짱.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다양한 기사들을 쏟아내는데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로봇 쪽이죠. 로봇 전담팀의 AI 전문가 영입. 내년 전기차 충전 로봇 개발한다. 신기하네요. 전기차 충전 로봇. 자율주행 핵심 기술 잡자에서 글로벌 차업계 AI 로봇 격전. 한온 시스템도 R&D 박차. 자, 글로벌 자동차 업계 로봇 개발에 박차한다. 현대자동차 로보틱스 전담팀을 신설하고 걷는 자동차 로봇 엘리베이트 이게 그거잖아요. 그죠? 엘리베이트 의자형 착용 로봇 공장 도입.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AI 로봇 R&D 본격 착수. 로봇 전문가를 선행 기술센터장으로 영입한다. 자, 글로벌 메이커 볼까요? 포드 걷는 배송 로봇 디지트 개발. 자율주행 로봇 서바이벌 공장 투입시켰고 혼다는 AI 이동 로봇 패스봇 공개. 세계 첫 이족 보행 로봇 아시모 개발. 도요타도 AI 로봇 키로보 미니 판매. 콘티넨털 배달 로봇도 공개. 로봇. 현대차 로봇 쪽도 AI 로봇이네요. AI 로봇. 이런 쪽도 지금 투자하고 있다는 관점으로 좀 봐주시고요. 다음 이커머스 산업 갈게요. 반품도 초스피드 서비스 경쟁이다. 반품해주는 건 당연하죠. 근데 배송만 초서비스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품도 초서비스로 한다. 반품 참 늦게 가져가는데 요즘 좀 빨라진 것 같긴 합니다. 이커머스 서비스 경쟁이다. 11번가는 반품 즉시 환불 서비스 해주고 CJ 옷쇼핑도 당일 반품 회수 호평. 빨리 가져다 주면 소비자들의 이런 니시, 사실 니즈가 여기 있는데 이커머스 업계가 초저가 경쟁을 넘어서 반품 환불 서비스 경쟁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0번째 트렌드입니다. 이건 중요한 기사 같아요. 주 52시간 근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인 소비시간대 2시간 앞당겨졌다 해서 빅데이터니까 여러분들 가져가십시오. 워라밸 업종 카드 결제 분석해보니 직장인의 시간대별 결제 건수 비중 변화. 오후 9시부터 밤 12시. 예전에는 이게 참 높았는데 그죠? 일반 음식점 술 파는 곳이니까 떨어졌죠. 그 대신에 오후 7시부터 9시 카페가 오히려 늘어났고 오후 5시부터 7시가 증가했네요. 0.9, 0.5, 0.9, 1.6, 0.7층. 백화점, 사우나 뭐 다 들어가네요. 요것만 하나 볼까요? 요거 봅시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직장인들의 소비 생활을 바꾸고 있다. 퇴근 후에 시간적 여유가 생기자 편의점이나 백화점 같은 곳에서 돈을 쓰는 시간대도 예전보다 빨라졌다. 오후 5시부터 9시 결제는 늘었고 9시 이후 결제는 줄었다라고 하는 내용. 외식에서 취미로 소비 패턴이 변화했다라는 내용. 요거 좀 한번 여러분들 픽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신한카드
이번에는 부동산, 차, 팩케어, 피난 카드로 모두 처리한다. 부동산 지킴이 서비스 개시, 월 1,500원의 소송까지 지원한다. 뭔가요? 신한카드가 기존 카드사 영역을 뛰어넘어 부동산부터 반려동물 서비스, 반려동물 관리까지 소비자 일상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 플랫폼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올해 초부터 탈카드 정책 일환으로 각종 생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 사업 모델 중 하나가 라이프 인포메이션이다. 소비자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신사업을 발굴하겠다. 괜찮네요. 카드사들 난리 났죠? 장사가 안 돼가지고. 오케이, 좋습니다. 이런 움직임. 다음 12번째, 삼성전자 AI 핵심 NPU. 이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뉴럴. 자, 강인엽 사장 개발 전략 밝혔다. R&D 인력 10배 늘려 2,000명으로. 모바일도 전장 등도 NPU 탑재 확대. 필요하면 M&A도 나설 것이다. 첫 번째 단락만 좀 볼까요? 삼성전자가 AI에 활용되는 차세대 반도체인 NPU 신경만 처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관련 인력을 10배 이상으로 늘리고 기술 개발에 전사적 역량을 투입하기로 했다. 자, 4월 2030까지 133조 원을 투자해 시스템 반도체 1위 달성을 목표로 공개한 이후에 이 분야 핵심인 파운드리, 이미지 센서 등에서 신기술을 공개하며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해 왔는데 이번에 차세대 반도체인 NPU에 대한 청사진까지 공개되면서 전체적인 전략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NPU 무엇이냐?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학습하는 딥러닝 알고리즘 실행에 최적화돼서 인간의 뇌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차세대 반도체다라고 하는 거죠. 주로는 모바일 디스플레이에 탑재됐지만 앞으로는 자율주행 데이터 센터 등으로 확대돼 관련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결국엔 시스템 반도체 쪽이니까 시스템 반도체 쪽 쓰는 분들은 당연히 NPU 언급해줘야 되겠네요. 13번째 총 몇 개죠? 24개니까 13번째 기사 한번 보죠. 포스코 나왔습니다. 2021년 매출 1, 2, 3조 토대 닦았다. 10년째 글로벌 경쟁력 1위입니다. 신사업 담금질 나선 포스코. 2차전지 소재 포스코 케미칼이죠. 공격 투자한다. 미래 성장사업 발굴 박차. 글로벌 인프라 비중도 확대한다. 2018년도에 매출 목표 103조 원. 합산 목표군요. 포스코 그룹 2021년 123조 원. 자, 해서 요거죠. 철강에 집중되어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완하고자 신성장 부분을 신설했다. 합산 매출을 103조 원에서 123조 원. 같은 기간 분야별로는 트레이딩, 건설, 에너지 등 글로벌 인프라 매출 비중이 50에서 53으로 2차전지 등은 1에서 3%로 각각 확대될 것으로 본다 라는 내용이고요. 관련된 내용들이니까 포스코 그룹입니다. 포스코 철강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관점으로 좀 봐주시죠. 14번째 모빌리티 산업 소형 SUV 전성시대에 나왔죠. 이게 이제 트렌드인 거죠. 6년 새 판매량 쑥 올랐다. 소형 SUV 전성시대. 작년에 17만 대 팔리며 돌풍. 그럼 왜 SUV, 소형 SUV로 가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요. 코나나 티볼리 2강 체제에 기아차, 볼보, 르노, 삼성 도전한다. 볼보는 V60 8개월 대기해야 되고 XM3 셀토스도 출격 준비한다. 자, 국내는 물론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도 소형 SUV, 크로스오버 CUV죠. 인기가 날로 치솟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중대형 SUV 판매 비중이 높지만 추세는 소형 SUV와 CUV로 넘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그럼으로써 소형과 경영 세단 시장은 더 쪼그라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는 거죠. 일단 높은 거죠. 여기 있죠. 여기.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는 조금 더 레저를 좀 즐기는 삶이고 그 다음에 일반 소형과 경영 대비 조금 더 면적 크기가 좀 높고 넓다는 거죠. 운전하기에도 조금 더 편하고요. 그리고 자동차 메이커 입장에서도 이게 조금 더 마진이 남으니까 서로가 좋은 그런 이유 때문에 소형 SUV는 계속적으로 팔리고 있다. 즉 어떤 현상이 발생했다.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파악하자라는 관점으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15번째 기사 볼게요. 토론 면접 기사입니다. 게임 중독, 질병 분류 찬반. 이거 한창 이슈가 됐었죠. 자, 게임 중독을 과연 질병으로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WHO가 게임 중독을 공식 질병으로 분류했다. 첫째, 게임 이용에 대한 조절 능력이 손상되고, 둘째, 일상생활이나 삶의 다른 관심 분야보다
게임 사용을 더 우선시하고, 셋째, 중요한 대인 가족관계, 사회활동, 학업, 직업 혹은 그 외의 중요한 기능에 심각한 지장을 줄 만큼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중독이니까 게임을 계속하던 패턴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때 그때는 중독으로 진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은 중독이다, 질병이다 라고 하는 거죠. 찬성입니다. 뇌기능 손상 연구 통해 확인했고 치료 프로그램 개발길이 열렸다 라고 하는 찬성 입장이 있고요. 반대, 이분 많이 나오시죠. 강신철 사단법인 한국게임산업협회장, 질병 진단의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게임 일방적 낙인 찍기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쪽이고요. 게임 산업 쪽 지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파악하셔야 될 내용이니까 취미인지 중독인지 그림에서처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MD 볼게요. 가성비 값 40만원대 공기청정기. 사실 공기청정기 40만원대 하면 비싼 거죠. 자, 그런데 왜 가성비 값인지 한번 볼까요? 거실에 한 대 두면 집 전체가 상쾌하다. 전용덕 이베이 코리아네요. 성능 좋은 데다 유지비도 저렴하다. 출시 석 달 만에 12,000대 팔렸다. 보통 이렇게 되더라고요. 물론 여기에 나온 내용도 있지만 센터에 놓는, 집안 중앙에 놓는 공기청정기는 대기업 제품을 좀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각 방에 넣는 그러한 제품들은 공기청정기를, 중소기업 제품들을 좀 많이 쓴다라고 하네요. 예전에 한 대만 있었던 공기청정기를 각 집집마다 놓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여기도 나와있죠.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만드는 공기청정기는 1인 가구 원룸 등에 사용되는 소형인데 로엘 공기청정기는 거실에 두고 집안 전체에서 쓸 수 있는 대형, 중형 2종으로 나왔다. 40만원대, 10만원대다 라는 거네요. 가성비와 스펙을 성공 비결로 꼽았다네요. 자, 가정 내에서 전자제품을 구매할 때 발언권이 있는 남성 소비자들에게 어필한 게 주요했다. 여성 소비자들에 비해서 남성들은 브랜드보다는 실제 성능을 따진다. 40만원대인데 공기 정화 능력은 훨씬 비싼 제품과 비슷하다. 필터 등 유지 비용이 대기업 제품 절반에 불과하다는 점, 이런 내용이 나왔네요. 청소기는 남성들의 후기를 봐야 된다는 내용도 있죠. 아무튼 어떤 식으로, 여기는 사실 뭐가 좀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어떤 전략을 짜서, 공기청정기가 참 많은데 해당 제품이 선택되도록 하는 전략적인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식품산업입니다. 2030 여성 땡땡땡을 사로잡았다네요. 무엇입니까? 감수성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자, 소소생활 브랜드 인기. 기왕이면 기름에 안 튀기고 곤약, 바질씨드, 닭가슴살 등 칼로리가 낮은 원재료를 사용하고 심플하면서도 예쁜 포장도. 시판한 지 2년도 안 됐지만 누적 판매량 200만 개 넘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공기청정기의 MD가 고민했던 내용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간편식 시장이 뜨거운데 여러 간편식 중에서도 최근 주목받고 있는 브랜드가 소소생활이다. 소소생활의 가장 큰 특징은 전체 고객 가운데 밀레니얼 시대 세대 여성 비중이 70%다. 직영물 다음으로 높은 매출을 올리는 유통 채널이 올리브영, 롭스 등 H&B 스토어구나. 어떤 제품들이 인기인지, 여성분들을 공략하기 위한 제품들은 무엇이 있는지, 고객들의 섬세한 니즈를 고려했다라고 하네요. 어떤 건지 한번 여러분들 식품 쪽 HMR 지원하시는 분들, 저는 중요한 어떤 이슈가, 물론 여기 제품의 어떤 속성도 있겠지만 유통 경로가 H&B 스토어라고 하는 게 전 그게 가장 신선한 것 같습니다. 마케팅 포피 알죠? 거기에 플레이스 전략도 여러분들이 한번 초점을 잡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리더십. 특히나 이 면접 때 리더형이냐 팔로우형이냐, 리더에 관련된 질문을 여러분들이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리더십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 리더십을 정의하시죠. 정 많은 한국 사장님들은 맺고 끊는 훈련하시라고 하네요. 리더십 강의 연구만 30년 동안 하신 백기복 교수님이십니다. 밀실 인사는 절대 금지해야 하고요. 상벌은 투명하게 결정하고요. 창의적인 인재 육성하려면 실패할 수 있는 자유를 줘야 하고요. 후배가 올라탈까 걱정하면서 후임자 억누르는 경향도 약화시켜야 될 것 같고요. 미래 리더를 키우는 제도가 필요하다. 리더를 꿈꾸는 젊은 직원들 무엇보다 스스로 일하는 습관 길러야 된다. 이거에 관련된 내용도 쭉 나오겠죠.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픽 하는 기사로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인사이트. 해외 사업 하시려면 브랜드보다 어떤 지능?
바로 문화지능을 먼저 키워라. 역시 픽하십시오. 자, 종교, 이 지형적으로 이질적 시장이죠. 문화적 차이를 먼저 인정하고 갈등 없이 일하는 능력이 필수다. 미래에셋 대우 현지 지점 특화, 카페 같은 라운지를 만들어서 고객과 만나야 되잖아요. 접촉을 통해 신뢰를 높였고 롯데의 드림투게더 캠페인도 사생대우로 기업 인지도를 높였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롯데 쪽에 광고를 하고 있는, 대행을 하고 있는 업체가 적은 글인데 마케팅 인사이트를 키우기 위해 좋은 글인 것 같습니다. 해외 사업을 한다, 현지 사업을 한다, 브랜드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지능을 먼저 키워라. 이런 거 면접에서 답변해 주는 거 여러분 좋습니다. 반도체 산업 많이 나오죠. 바닥 아직 멀었다. 꺼지지 않는 반도체 비관론 해서 아직까지도 바닥이 아니다. 더 꺼진다는 비관적인 기사죠. 미중 무역 갈등, 화웨이에 발목 잡혀서 올 하반기 반등기대 쏙 들어갔다. 골드만삭스, D램 바닥 통과 시점 올 4분기에서 내년 2분기로 미뤘다. 와, 성장률 타격, 전망치 잇단 하향, 대한민국 큰 타격을 받겠네요.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런지 반도체 비관론에 관련된 이유를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 뉴스. 자, 이것도 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기사라고 봐요. 실적보다 공공성이다. 적자 한전 B등급 유지했다. 자, 2018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했대요. 한전 올 실적 대폭 악화에도 문정부 철학 실천에 높은 점수. 자회사 한국전력기수 KPS는 정권 탈원전 벽을 못 넘고 결국 D등급 받았다. D등급 받은 기관장 8명 경고받았고요. 석탄공사는 2년째 꼴찌수모. D등급과 실적 2등급 나왔고요. 미흡 나왔거든요. 글쎄요. 좀 약간 리스키하긴 한데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 토론 면접지로서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공기업이 결국에 평가를 받는데 실적으로 볼 거냐 공공성으로 볼 거냐 다양한 평가 기준이 존재하겠죠. 근데 한전이 B등급을 받았다. 적자인데 그렇다면 과연 B등급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다른 한전의 자회사들은 D등급 받았잖아요. 여기에 있어서 과연 어떤 부분을 평가의 척도로 두는 것이 가장 맞는 것이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기사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22번째 기사 볼게요. 뷰티 산업, 한국서 떠야 성공한다. J뷰티 진출. 자, 스쿠3, EST 등 국내 매장, 한국 시장의 트렌드 변화 빠르고 뷰티 제품을 사는 관광객도 많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 테스트하기가 참 좋다라고 하네요. P&G 마케팅 집중국에도 한국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자, 표를 한번 볼까요? 글로벌 뷰티 브랜드 선호 국가가 나왔네요. 자, 왼쪽은 시장 성장세, 오른쪽은 시장 매력도를 나타내는데 시장 매력도도 높고 성장세도 높은 곳이 바로 한국이네요. 그렇게 해서 특히나 J뷰티 쪽 한국 시장에 대한 해외 뷰티 기업들의 사랑은 유별나다. 한국 소비자들의 안목이 매우 높은 데다가 뷰티 트렌드 자체가 빠르게 변하고 있고 한국에서 화장품을 구입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테스트 마켓으로 매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J뷰티가 속속 진출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LG그룹 구강모의 유연한 소통 키워드. LG전자 R&D 캠퍼스의 살롱드 서초, 직급에 상관없이 식공유, 미래와 꿈 펼치는 장소다 라고 얘기해서 관련된 키워드를 이제 홍보팀에서 잡았네요. 아이디어 발전소, 근무복장 자유라 등등 관련된 너무나 좀 살롱, 다락, 청바지라고 하는 것이 3가지 키워드니까 혹시나 LG그룹 쪽 지원하시는 분들, 특히 LG전자 쪽은 요 3가지 단어를 좀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면접이나 자기소개서 때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최신난 마지막 기사입니다. 삼성전자 가전 패러다임 확 바꾼 비스포크 냉장고 보셨죠? 대량 생산이었잖아요, 냉장고가. 이걸 개인 맞춤 냉장고로 만든다는 내용이네요. 가전 패러다임을 확 바꾼다. 맞춤 가전 비스포크 기획한 양해순 삼성전자 상무. 젊은 직원들로 사내안 만들어 디자인, 파악, 색상 등 파격 시도는 굉장히 좋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요것만 볼게요. 가전 시장 패러다임이 대량 생산에서 주문형으로 바뀌고 있다. 개인의 취향,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품과 기업은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맞춤형 가전 전략을 선도하는 이유. 제조사가 효율 측면에서만 생각해서 획일적으로 같은 제품 만들어서는 밀레니얼 세대를 주요 소비계층으로 끌어들일 수는 없다.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세로 모드 TV도 제가 예전에 최신남에서 소개시켜 드렸었죠. 그런 내용으로 삼성전자의 혁신적인 내용을 좀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24개의 최신남을 봤습니다. 좀 많이 늦어졌죠.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빨리빨리 일단 최신남부터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